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2 13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또 마지막 시간에는 비무수적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번 학기 강의 진도에 맞는 내용을 마치고요. 14주차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거고요. 15주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범주형 자료 분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가로와 세로로 교차해서 분류해 놓은 표, 교차표 분석을 우리가 행변수가 예를 들어서 범주가 두 개다, 열변수가 두 개다. 그럴 때 2 곱하기 2 교차표에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슬라이드 화면에 우측을 보면요. 기계가 세로에 있죠. 가로는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급이 3개의 범주, 기계가 3개의 범주에서 3 곱하기 3 교차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은 좌측에 있는 표와 같이 행변수 A에 해당되는 게 범주가 R개가 있고요. 세로 열에 해당되는 게 C개의 범주가 있죠. 이럴 경우는 R 곱하기 C 교차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페이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카이 제곱 통계량은 그 식에 나와 있듯이 계산이 됩니다. nij 관찰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밑에 기대도수는 일종의 표준화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첫 번째 n 완만이 얼마였어요? 20 빼기 2 완만은 얼마였어요? 30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30 더하기. 두 번째는 1, 2행은 20 빼기 기대도수 40 제곱 나누기 40. 그래서 맨 마지막에 2행 3열에 해당되는 셀은 30-60의 제곱 나누기 60에서 65라고 하는 카이 제곱 값이 계산됐고요. 이에 따른 유의확률 값은 0.001이 나옵니다. 행의 범주가 연령대가 두 범주였으니까 2 빼기 1 곱하기 상품은 ABC 3개니까 3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2가 되죠. 그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 제곱 2 경계값이 5.99인데 그거보다 훨씬 우리가 계산된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 통계량 값이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 즉 연령과 상품이 관련이 없다라는 가설이 기각이 돼서 연령과 상품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카이 제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차표의 셀들 중에 80% 이상이 기대 빈도가 5 그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기준. 그것이 이제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요. 그 기준 하에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냥 카이 제곱 검증을 하면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피셔의 정확성 검증이라고 하는 이그젝트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인접행을 이렇게 합쳐버리면 병합을 시키면은 표본의 크기가 기대도수가 커지겠죠. 그렇게 한 이후에 카이 제곱 검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되는 이제 CS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이런 거예요. 기무가설은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짜약 처리가 처리 1이고요. 실험약 처리가 처리 2입니다. 그래서 플래시보의 처리와 테스트의 처리는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처리 1 방법이 처리 2 방법보다 더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럴 경우 거기 보면 CS 데이터셋 이름을 리스파라고 줬고요. 인풋은 처리를 문자니까 달러 표시를 했고요. 페이버론 호전이 됐는가 호전이 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게 문자로서 달러 표시를 했고요. 해상되는 빈도를 카운트로 해서 골뱅이 둘에서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카스문 볼게요. 플래시보 치료 방법 1 호전 10명 플래시보 호전되지 않은 사람 2명
실험약 호전 둘, 실험약 호전되지 않은 사람 넷 이런 거죠. 세미콜론 닫고 런 닫았습니다. 프락 F12Q 라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줬고요. 리스파라로 오더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오더 이꼬르 데이터 옵션을 줬고요. 웨이트는 바로 그 입력된 것 중에 플레이스 페이버 10 이것은 1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웨이트 카운트를 준 거고요. 세미콜론. 테이블스 보면은 치료 방법을 가로로 그 다음에 호전 비호전을 세로로 해서 테이블을 그려라 했고요. 슬래시에서 카이스키아 그러면 정규 근사 검정을 하는 겁니다.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해달라. 노 퍼센트 100분율은 찍지 마라. 10%도 찍지 마라. 행 100분율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런에서 수행을 마쳤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이 경우 출력 결과를 보면요. 행위의 플래시보 테스트가 있고요. 페이버, 언페이버, 호전됐냐, 호전되지 않냐에 대한 교차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카이제곱 검증을 했더니 그 값이 4.5000으로 나와 있죠. 이에 따른 유의 확률이 얼마예요? 0.0339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플래시보와 테스트에 있어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없다가 기각됐으니까 치료 방법 1이 치료 방법 2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규모가설이 기각됐는데요. 거기 경고 메시지 뜬 게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셀의 75%가 기대도수가 5보다 적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카이저 검정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피셔 이그젝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이항 분포에 의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올바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표본 크기 이꼬르 18이라고 바로 위에 보면 양측 P값이 0.1070으로 0.05보다 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죠. 더더군다나 테이블 확률 P에서 단측 P값도 0.053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0.05보다 이것도 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즉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때 이럴 때 카이저 검정 결과하고 피셔 이그젝 테스트 결과가 정반대가 됐죠. 이럴 경우 카이저급의 근사 검정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꼭 실시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서 했던 연령대에 따라 청량 음료 선호도의 분포는 동일한가? 그래서 거기 세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소프트 언더바 드링크 세미콜론 닫고 인풋 나이 문자에서 달러 표시 베버리지 음료 종류겠죠. 문자니까 달러 표시 카운트 빈도죠. 골뱅이 둘 해서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카스문에서 자료 입력이 20대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 10명 20대 펩시를 좋아하는 사람 14명 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40대 기타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 10명 세미콜론을 닫았어요. 런에서 데이터 스텝을 마쳤습니다. 프락 FREQ라는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웨이트문을 통해서 이제 카운트 20대 코크 1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이그젝 테스트라고 하는 EXACT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가 이그젝 피셔라고 옵션이 적혀 있고요. 테이블은 가로를 나이로 세로를 이제 음료 종류로 해서 표를 만들어라. No call, no percent. 이 말은 10% 전체 100분율 찍지 마라. expected. 기대도수는 계산해놔라. 카이스키아 검정을 해라. 세미콜론 닫고 런한 겁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20대, 30대, 40대, 세로에 콕, 펩시, 환타, 아덜스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카이제곱 통계량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행범주가 20대, 30대, 40대니까 3 빼기 1 곱하기 음료 종류가 4가지니까 4 빼기 1 해서 3에서 2, 3은 6 자유도가 6이 나왔고요. 이에 따른 카이제곱 값이 32.3072가 계산됐고요. P 값이 0.0001보다 더 작죠. 그래서 연령대별 선호하는 음료의 좋아하는 선호 비율은 차이가 없다가 기각된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청량 음료의 비율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동일성 검증에 대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또 하나는 독립성 검정의 예인데요. 여러분들 가로에 보면은 이제 규모가 쓰리는 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는 관련이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관련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는 앞서 예와 같습니다. 데이터 이름을 줬고요. edu 언더바 eco 세미콜론 닫았어요. input edu가 이제 교육 수준이고요. eco가 소득 수준이고요. 카운트는 빈도겠죠. 골뱅이 둘에서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카즈문을 통해서 자료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수준이 1이고 소득 수준이 1일 때 255명부터 교육 수준이 3이고 소득 수준이 3일 때 88명입니다. 세미콜론으로 닫았고요. 런에서 데이터 스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프락 FREQ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독립성 검정 빈도표를 이제 그리는 걸 교차표를 그리는 게 나와 있고요. 웨이트문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행의 1, 2, 3, 열의 1, 2, 3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가 나와 있죠. 자유도가 4죠. 행범주가 1, 2, 3이니까 3 빼기 1, 열범주가 1, 2, 3이니까 3 빼기 1 곱해서 4가 된 겁니다. 그에 따른 카이제곱 값이 계산된 게 54.2539가 계산된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에 따른 유의확률 값이 얼마예요? 0.0001보다도 더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관련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독립성 검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또한 이 카이제곱 검정에서 굉장히 이제 널리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분포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았어요. 데이터를 조사한 게 그런 법칙에 원칙에 잘 합치된다, 잘 부합된다, 잘 적합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진다라는 건 과거의 법칙을 어긋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완두콩에 있어서 교배 실험 같은 거를 해요. 그랬을 때 총 합계본 556개, 전체 N이 556입니다. 이 중에 둥근 노란 완두콩 타입 아니에요. 그것이 315개, 둥근 녹색 완두콩이 108개, 모난 노란 완두콩이 101개, 모난 녹색 완두콩이 32개입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이 네 종류의 완두콩이 나타날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자료가 멘델의 법칙에 잘 따르는지 한번 검증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기무가설은 이런 거죠. 멘델의 유전 법칙은 9대 3대 3대 1로 나니까 P1은 16분의 9, P2는 16분의 3, P3는 16분의 3, P4는 16분의 1. 이 원칙을 지키느냐 이걸 검증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면 이런 겁니다. 관찰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해가지고 다 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찰도수는 얼마예요? 315 마이너스 기대도수는 N, P죠, NP. 556 곱하기 16분의 9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556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두 번째 거는 가로 열고 108 마이너스 NP 556 곱하기 16분의 3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556 곱하기 16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로 열고 101 마이너스 556 곱하기 16분의 3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556 곱하기 16분의 3 이게 이제 기대가 도수로 나누는 거죠. 마지막은 플러스 가로 열고 32 빼기 NP 기대값 556 곱하기 16분의 1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NP
556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CS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CS 데이터 이름은 exam.bin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인풋은 type, 그 다음에 빈도를 count, 골뱅이 둘 해서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카즈문에서요. 1요. 타입 1이죠. 315, 타입 2는 108, 타입 3는 101, 타입 4는 31이 되어 있고 세미콜론 닫고 런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프락 F8EQ 프로시저를 통해서 세스 데이터 셋을 적어줬고요. 웨이트문은 카운트를 줬고요. 테이블은 네 가지 타입이죠. 타입에 대해서 빈도표를 그려주면 되고요. NoCUM TSTP는 해서 0.5625, 0.187호, 0.187호, 0.0625 가로 닫고 세미콜론 닫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설이에요.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그걸 따르는가를 확인하는 테이블 명령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각 범주에 대한 확률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요. 자, 타입1이 100분율이 56.65네요. 2가 19.42, 3이 18.17, 4가 5.76인데 이에 따른 카이저 값을 계산했더니 0.47이 나왔죠. 자유도는 범주수 빼기 1이니까 4 빼기 3이죠. 이에 따른 유의확률 P값이 0.9254니까 0.05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뭐냐면 관측된 완두콩의 배율이 맨델의 법칙에 잘 부합된다, 따른다가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따르지 않는다인데 P값을 보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기무가설을 우리가 채택하게 돼서 관측된 완두콩들의 비율이 맨델의 법칙을 잘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적합도 검증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